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익선입니다. 어제가 초복이었죠? 혹시 보양식 드셨나요? 너무 든든하게 드셔서 오늘 오전까지 좀 속이 부대끼는 그런 상황은 아니신가요? 사실 삼복더위가 시작되는 초복에 단백질하고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보양식을 먹는 건요, 좀 우리 어렵던 시절, 참 먹을 거 없던 시절에나 필요했지 요즘처럼 영양 과다 시기에는 차라리 독이 된다고 하던데요. 근데 가장 오래된 보양식이 팥죽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팥죽이라면 동짓날에 먹는 거다 생각하지만 고려 말 기록에 복날에 팥죽을 먹으면 더위를 먹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남아있을 정도로 꽤 오래된 풍습이랍니다. 실제 팥은 열을 에너지를 빠르게 보충해줘서요. 만성 피로나 기력이 약할 때 먹으면 힘이 나고요. 또 열을 식혀주는 효과가 있어서 여름철에 좋다고 하네요. 어쩌면 기름진 보양식보다 오래된 복날 음식, 우리 음식, 팥죽이 우리 몸에 제일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18일 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시작합니다. 네, 트윈폴리오의 행복한 아침, 얼리 인 더 모닝의 번안곡이었군요. 네, 10시 16분이 막 됐습니다. 중년들의 마음, 줄여서 중심, 집중적으로 중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코너예요. 오늘의 중심, 이번 주는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될지 거리에서 만난 중년들의 이야기로 힌트를 찾아보죠. 지금 동해안 속초로 가려고 계획 잡고 있어요. 내일 모레 수요일요. 식구들이랑 가족여행으로 갈 계획이에요. 2박 3일이요. 속초 쪽은 여지껏 가본 적이 없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두루두루 여러 가지 좀 보고 통일 전망대까지 올라갔다가 오려고요. 평상시에는 식구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 같은 걸 많이 못하는데 이번에 가서 간단하게 서로 이제 대화도 많이 하고, 네, 가족 간의 화복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걸 좀 돈독하게 하려고. 그래서 가려고 합니다. 딸하고 부산에 가가지고 제가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가서 좀 쉬려고요. 8월 초에 갈 거예요. 일단은 거기 그 바다에 왜 절 있잖아요. 용공사? 거기도 가보고 고서점 그쪽도 좀 가보고 그러려고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그게 휴가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려고요. 그게 휴가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바람에 휴가의 의미인가? 아니고요. 오늘 물론 휴가 얘기인데 이번 주가 휴가 얘기입니다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올 여름 휴가 계획입니다. 여름 휴가 계획. 이런 주제를 잡으면 살짝 고민이 됩니다. 그럼 휴가 못 가는 사람은 나 휴가 안 가는데 어떡하지? 그것도 휴가 계획입니다. 꼭 어디 가서 소비하는 휴가가 아니라 집에서 마음껏 늘어져 보는 것도 휴가니까요. 올여름 휴가 계획 궁금합니다. 문자번호 샵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상품이요.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2도 두피토닉,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2매, 그리고 20세기를 대표하는 3인의 화가 샤갈, 달리, 뷔페,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이 3인의 특별전 전시회 티켓 매일 2분께 석 장씩 드립니다. 그리고 정동극장에서 열리는 전통 공연 가온, 가온의 관람권 2매씩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문자번호 우물정 0945 유료 문자입니다. 올여름 휴가 계획 궁금합니다. 자, DJ DOC 노래 여름 이야기.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문자 벌써 많이 주셔서 참
좋습니다. 저희 문자번호 샵 0945번 유료 문자거든요. 7258님이 꽃바구니 선물 감사히 잘 받았어요. 덕분에 집안 분위기가 한결 나아졌습니다. 야, 이렇게 또 받으면 받으셨다고 소식을 주시니 참 보람 있습니다. 0214님, 나태주님 책 잘 받았어요. 책 읽고 좋은 시간 보내볼게요. 구리에서 애청자 이유선 드림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가끔 이제 그 선물을 저희가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못 받았어요. 라고 문자 주신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 점은 여러분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573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덕분에 운전이 즐거워요. 하셨고, 8989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한 주간 행복하게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저희 오늘의 중심 문자 주제가 올여름 휴가 계획인데요. 벌써 두 분이 주셔서 이 두 분 거 읽어드리고 갈게요. 4471님. 저도 가족들하고 8월 초에 속초 가는데 아까 인터뷰한 분하고 용궁사에서 만나야겠어요. 아, 계획이 있으시군요. 일정이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7253님. 저는 그동안 읽고 싶었던 추리소설 2-3권 읽어볼 계획입니다. 성수동 수제화 거리도 가서 떡볶이와 순대도 먹어볼 생각입니다. 아, 요즘 뜨고 있는 성수동이요. 네, 좋은 계획이시네요. 잘 받았습니다. 올여름 휴가 계획 계속 주십시오. 샵 0945 유료 문자. 자, 그리고 당신의 전성기 오늘 조금 뒤에 월요일마다 만나는 당신의 주치 코너. 아, 저희 출연진 중에 인기 절정이세요. 네, 오한진 박사님과 그 왼수 같은 뱃살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홍렬입니다. 간혹 제가 오래도록 진행자로서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항상 열심히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런 라디오를 만났습니다. 바로 94.5MHz YTN 뉴스 FM. 당신을 돋보이게 할 라디오, 당신을 생각하는 라디오 94.5 YTN 뉴스 FM입니다.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백세 시대를 맞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1:1 건강 맞춤 상담. 당신의 주치. 네, 월요일에 만나는 당신의 주치, 당신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오늘은 을지의과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개똥벌레만 들으면 자꾸 관절 생각이 나서. 네. 개똥벌레는 관절이 많습니다. 네. 지난번 때 관절 얘기하시면서 신청곡으로 개똥벌레를 들려드렸을 때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 계실까 봐. 자, 오늘 뱃살 얘기 해야 됩니다. 근데 교수님 대한비만건강학회장도 맡고 계시죠? 네. 그러면 뭐 누구보다도 이 고민에 대해서는 네, 누구보다도 여러 번 생각을 했는데 네.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그럼요. 네. 그냥 단순히 살찌는 건데. 우리 MC님께서야 날씬하시지만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다 앉으면 앞으로 튀어나오는 뱃살 때문에 다들 고민이실 겁니다. 그럼 제가 네. 오늘 성공적으로 가렸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중년 뱃살, 비만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시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질문 주십시오. 근데 나이 드니까 더 빼기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핑계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왜 더 빼기 젊은 사람들 빼기 힘들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제 조금 쉬운 부분이 뭐냐면 일단 무작정 안 먹으면 쭉 빠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제 에너지를 쓰는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아직 좀 많고요. 그렇죠. 연세가 드시면 이 기초 대사량이 줄어듭니다.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뭐냐면 살아 있으려고 쓰는 에너지입니다. 살아 있으려고. 그러면 숨 쉬는데 체온을 조절하는데
또 뭐 이럴 때 쓰는 거 심장이 뛸 때 쓰여지는 에너지 양을 말하는데 네. 그게 나이가 들면 줄어들어요. 심장도 조금 더 천천히 뛰게 되고 다 이렇게 온도 조절도 조금 덜 해도 되고 이래서 조금 더 적어지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많다는 건 불이 즉 난로가 잘 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먹으면 금방 타버리니까 쉽게 살을 뺄 수가 있는데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먹으면 안 타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 뭐 10걸음 걷는데 밥 한 숟가락이 젊은 사람이 든다면 나이가 들면 반 숟가락으로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효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젊을 때랑 똑같이 드시면 안 되는데 젊을 때랑 똑같이 드시잖아요. 그러네. 그렇죠?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양이 조금씩 줄어드는 게 맞는 건데 그렇지 않고 계속 잘 드시고 거기다 먹을 게 워낙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그렇죠. 그분들이 예전에 사실 때는 정말 없어서 보릿고개라는 말도 있고 그렇죠. 뭐 피죽이라는 말도 있고 이렇게 못 먹고 사셨는데 네. 지금은 뭐 훨씬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게 더 많다 보니까 더 잘 드십니다. 이분들이. 아하. 그러니까 에너지 섭취량도 늘고 몸에서 쓰는 양은 줄고 그러니까 더 많이 늘어났고 뱃살이 네. 더 빼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나이 든 사람은 무작정 굶는다고 빠지지가 않아요? 안 빠지죠. 그래서 굶어도 안 빠진다고 하소연을 하시면서 병원에 오시죠. 그랬다가 굶었다가 다시 먹었더니 더 찌더라 이러면서 오시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나이를 보면은 몇 살 정도부터 그 경계입니까? 다이어트가 그게 힘들어지는. 이제 사실은 이제 20살을 넘으면서부터 조금씩 떨어지는데요. 네. 좀 확연히 떨어지는 거는 한 40 정도 되면 이제 확연히 떨어지고 여성들은 시운이 되면 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갱년기랑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호르몬하고 연관이 또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아주머니들은 아주머니 체형이 되죠. 그래서 옷도 다 이 아주머니 체형들은 이 허리 사이즈를 잘 모르게 프리 사이즈를 주로 입으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나요? 저희 집에도 뭐 중년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렵습니다, 네. 이게.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똥배 하잖아요. 네. 근데 남녀를 불문하고 뱃살이 제 고민이긴 한데 이게 단순히 뭐 지방층이 두꺼워져서 그렇습니까? 배가 표피라고 할까? 네. 아니면 내장 자체에도 뭔가 문제가 생겨서 커지거나 뚱뚱해지는 겁니까? 네, 여러분들이 자꾸 뱃살을 하는데 이건 네. 살이 아닙니다. 배기름입니다. 이걸 자꾸 살하니까 살이 쪘을까요? 살이 안 찐 거예요. 기름이 찌신 겁니다. 그래서 피하 지방이 늘어났든 내장 지방이 늘어났든 다 지방이 늘어난 건데 네. 이 서양 사람들은 배가 나와도 피하 지방이 주로 늘어납니다. 그 유전적인 차이가 좀 있나 봐요. 아하. 근데 한국 사람들은 바짝 말랐는데도 배만 볼록 튀어나온 분들이 꽤 많고 많죠. 이런 분들을 CT를 찍어서 확인해 보면 내장 지방이 다 늘어난 거예요. 내장이라고 하면은 소장과 대장을 말씀해 그게 주시죠. 아니고요. 배 속에는 우리 이제 그 피부에서부터 네. 약 7겹의 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이제 내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막 안쪽에 기름이 쌓인 거를 내장 지방이라고 하고 예. 이 7층 사이에 끼어 있는 지방을 피하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성형외과나 이런 데 가서 지방 흡입술을 하시는데 네. 그건 내장 지방은 못 하는 거예요. 그 내장 지방 하셨다가는 장이 터지거나 출혈이 돼서 돌아가시게 되니까 네. 피하 지방에 있는 것만 하시는 거거든요. 아하. 근데 그걸 해봐야 내장 지방은 그냥 있으니까 사실은 큰 도움은 안 되고 그렇군요. 잠깐 동안의 미용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오히려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을 줄이거나 빼는 게 훨씬 어려워 보이는데. 그럼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 내장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정말 덜 잡수시고 많이 움직이시는 거 외에는 특별한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다들 병원에 오셔서는 저한테 제가 무슨 무기가 있는 양 한 방에 좀 빼주세요 이러시는데 저도 한 방에 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시고 여기 이분의 사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0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우유 공장에서 33년째 일하고 있는데요. 3교대씩 엄청 바쁘게 일하다 보니 밥을 먹을 때도 급하게 먹고 잠깐이라도 눈을 붙여야 남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식후에 잠깐 잠을 잡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끝나면 바로 내내 앉아서 반복적인 일을 하죠. 이렇게 30년을 일하고 나니 아침 저녁으로 몸이 붓기 시작하더니 언젠가는 반년 만에 10kg이 쪘고 지금은 들어올 때보다 30kg이 찌어서 80kg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앉아만 있으니 다리는 얇고 거의 뱃살이 엄청난데요. 2, 3년 전부터 어떻게 하든지 뱃살 빼려고 다이어트 식품도 먹어보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3교대라 어쩔 때는 밤새고 일할 때도 있고 저희 일이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운동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젠 다리까지 아파집니다. 네. 아유, 얼마나 고생스러우시겠어요. 네. 사실 이 3교대라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엄청나게. 네. 네. 뭐, 한 6개월은 새벽 일을 하고, 뭐, 6개월은 낮에 일을 하고, 6개월은 밤 일을 하고,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네. 3교대가 계속 돌아가니까 사실은 네. 어떤 때는 낮에, 어떤 때는 밤에, 어떤 때는 새벽에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네. 호르몬 균형도 맞지를 않고, 저런. 거기다가 먹는 것도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몸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계속 나오게 되고 아하.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내가 먹은 것의 상당 부분을 지방으로 바꿔서 배에다 갖다 놓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분이 자꾸 이제 시간이 바뀌다 보면 자는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예. 그러면 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되셨는데 그래도 노력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네. 덜 잡수시고 시간을 내셔서 계속 움직이셔야 되는데 일은 계속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시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 노동이든 아니면 운동이든 간에 에너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먹는 것보다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숙련이 되시면 에너지를 덜 쓰고 일을 하시게 돼요. 맞아요. 네. 예. 숙련이 안 된 미숙련공들은 에너지가 많이 쓰이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숙련되신 분들은 이게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냅을 이용하거나 아주 간단하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일이 에너지 소모가 적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도 너무 오랜 기간 같은 일을 하셔서 그렇게 에너지를 덜 쓰면서 일을 하고 계시지 않나 싶고 그러니까 먹는 양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은 더 줄이시고 그다음에 근력 운동이라는 걸 해서 근육을 조금 늘리셔야 네. 이게 이제 일단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예전에 이제 잠깐 연극 무대 선 적이 있었는데요. 네. 몸 다친다고 무대에 오르기 전에 항상 스트레칭을 했었거든요. 그러시죠. 스트레칭만 해도 땀이 나는 정도로 강한 스트레치를 했었는데요. 스트레칭을 해서 땀이 날 정도로 하면은 이게 근력 운동보다 나은 거 아닌가요? 근력 운동도 되는 거예요. 되는 사실은요. 예, 스트레칭은 예전에는 이제 운동 전에 하는 걸로 생각을 하셨는데 네. 스트레칭 자체가 운동입니다. 그 자체로 운동이 충분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작업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동작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걸 열심히 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이 사연 주신 분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공장 안에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고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이 상태가 되지 않을까. 너무 제가 아재 개그한 것 같은 신중현과 엽전들 미인입니다. 네, 신중현과 엽전들의 미인 듣고 왔습니다. 10시 39분. 오늘 오한진 박사님과 당신의 주치의 코너 진행 중인데요. 뱃살 얘기입니다. 샵 0945 저희 문자들 주고 계세요. 9233님. 44세의 남성이고요. 담배를 끊은 지 1년 반 됐습니다. 그 후부터 급격히 불어난 뱃살로 걱정입니다. 담배를 다시 피워야 할까요? 이게 무슨이세요? 그게 아니고요. 네. 운동하셔야죠. 여러분들 남자분들도 회식하다 보면 운동 시간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뱃살 나오신 분들은 일단 먹는 양을 좀 줄이시고 그 먹는 양 중에 줄여야 될 첫 번째가 탄수화물입니다.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나서 과일 드시는 거 조금 좀 삼가하시고. 식후 과일은 별론가요? 예, 과일을 많이 드시니까 이 과일 안에 과당, 이 당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살이 찌신 분들은 일단 그 당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줄여야 되니까
과일 줄이시고 믹스 커피 좀 줄이시고 그다음에 회식 가셔서 알코올 섭취를 좀 줄이시고 운동 시간을 만드시면 뱃살이 멋지게 빠집니다. 중년 남성들의 로망이 뭡니까? 식스팩 아닙니까? 사실 식스팩은 못 만들더라도 네. 투팩. 양쪽으로라도 좀 보이는 게 되려면 지금 같은 노력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체중을 정말 줄이시고 싶으면 근력을 키우셔야 돼요. 근육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게 전부 하체 근육량입니다. 그러니까 스쿼트 운동 이런 거를 꾸준히 하셔야 예. 하체 근육이 늘면 체중이 쉽게 빠집니다. 스쿼트 운동이라는 게 어떤 운동이에요? 다리를 팔자로 벌리시고 네. 주저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거든요. 이 운동 이거 아주 쉬운 거예요. 어디 운동장도 필요 없고요. 사무실 안에서 휴식 시간에 점심 먹고 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엄청 힘들던데. 힘들죠. 요것만 하시면 네. 다리 근육이 생기시면서 뱃살이 싹 줄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아까 술 줄이라고 하셨는데 알코올 자체는 칼로리가 그렇게 높지 않다던데요. 알코올이 1cc당 7칼로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예. 무심코 먹으면서 야, 이제 술은 살 안 쪄 이러지만 술이 굉장히 칼로리가 높아요. 근데 왜 술이 칼로리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냐면 술하고 음식하고 같이 먹으면 술부터 타요. 내 몸속에서.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는 건 내가 먹은 음식이 남아서 살이 찌는 거거든요. 술만 드시면 살은 안 찌죠. 술만 드시면. 근데 몸이 술만 망가지죠. 드시면 알코올 중독이 돼서 큰 문제가 되시잖아요. 그렇군요. 또 4471님은 글쎄 이 공적이 되실 것 같은데 저는 살이 좀 쪄야 됩니다. 배가 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분도 있어요. 아무리 이런 분들 먹어도 살이 안 찐다고. 정말 괴로운 분들이죠. 이분들은 장내 박테리아가 뭔가 잘못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마른 쥐와 뚱뚱한 쥐를 이제 찾아가지고 뚱뚱한 쥐의 변에 들어있는 세균들을 동정해서 꺼내가지고 네. 이 마른 쥐 뱃속에 넣어준 거예요. 장에다가. 네. 그랬더니 마른 쥐가 금세 뚱뚱해진 거죠. 어머나. 이게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장 속의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살찌고 안 찌고를 결정짓는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게 지금 연구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사람도 이게 잘 되면 네. 살을 빠지게도 할 수 있고 살을 좀 찌게도 해줄 수 있는 이런 기가 막힌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론이 맞다면 아주 깡마른 사람의 장 속에 있는 박테리아를 비만한 분에게 어떻게든지 이게 드리면 가능하다면 지금 이제 그게 지금은요 네. 뚱뚱한 쥐 거를 마른 쥐에 넣었더니 살이 쪘다만 나와 있지 네. 마른 쥐 거를 넣었더니 살이 빠졌다는 건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렇구나. 여튼 그런 방법이 있군요. 그럼 이분께는 조언을 지금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우선은요, 이런 분은 근육을 키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근력을 늘리고 근육을 키우시는 것이 조금 살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네. 자주 열심히 좀 드십시오. 네. 3124님. 저는 20대에 70kg에서 116kg까지 살이 쪘다가 운동량이 많은 일 때문에 지금 90kg 정도로 몸무게가 나갑니다. 더 빼야 되는데 등산도 도움이 되는지요? 별 효과가 없는 듯해요. 도움 되죠. 등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등산 가시면서 드시니까 안 되는 거고요. 내려오셔가지고. 또 내려오셔서 또 엄청 드시잖아요. 맞아요. 그거 안 됩니다. 일단은 오이만 드시고 올라가실 때 오이 2개 그래서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하나 드시고 올라가시면서 하나 드시고 내려오시면서는 물만 드시고 이러고 집에 오셔서 간단히 저녁 드시고 주무시면 살 진짜 많이 빠집니다. 맞습니다. 네. 예. 0320님. 저는 출산 후 이놈의 뱃살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연예인들은 출산하고 그렇게 뱃살이 하나도 없던데 아기 낳고 가진 뱃살은 안 빠지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빠지죠. 근데 시기가 조금 있어요. 아기를 낳고 6개월 안에 싹 빼시는 게 앞으로 계속 유지가 잘 되고요. 6개월 이후까지 계속 살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임산부께서는 아이를 낳고 나서 조금 좀 강력하게 네. 식이나 또는 운동을 잘 하셔서 6개월 내에 정상 몸무게로 돌아가시는 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잘 먹어야지 된다라고 다들 꼭 말씀하시죠. 그렇지는 않아요. 드시는 걸 뭐 부실하게 드시라는 게 아니라 아이를 위한 영양분은 충분히 드시되 운동? 자기
이 총량보다 더 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몸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이 아이를 낳고 나면 적어도 20kg 이상, 아이를 가지면 20kg 이상 쪘다가 네. 아이를 낳으면서 빠져서 한 5, 6kg가 남게 돼 있거든요. 예. 그 5, 6kg를 써야 되니까 본인이 조금 덜 드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6593님, 우리 하나는 다른 데는 다 말랐는데 뱃살만 심각합니다. 마른 비만이라던데 복부 비만이 질병도 많이 가져온다던데요. 진짜 복부 비만이 가져오는 질병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에요? 아유, 성인병이죠. 내장 지방이 많아지시면 네. 우리 몸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잘 못 쓰는 형태가 됩니다. 네. 사용을 쉽게 할 수가 없게 돼요. 예. 그러면 이 인슐린은 자꾸 먹은 거에 나머지 남는 것들을 전부 기름으로 바꿔서 배에다 자꾸 쌓아놓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 인슐린을 잘 쓰게 하려면 운동을 일단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 내장 지방을 없애기 위해서 할 일, 첫 번째는 근육량을 늘리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운동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운동이 기본이라는 거. 댄스 같은 거 좀 배워보세요. 얼마나 신나고 좋습니까? 빠른 댄스도 좋고 느린 댄스도 좋습니다. 근데 댄스라는 건 온몸을 움직여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훌륭한 운동이 그렇군요. 됩니다. 혹시 비만과 치매와의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많이 있죠. 왜냐하면 비만이라는 거를 요즘에는 우리 온몸 전신의 염증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염증 세포는 혈액을 타고 뇌로 갑니다. 그 뇌에 가서 신경세포를 여러모로 자극하고 신경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네. 이 치매와의 연관성이 확연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오늘 제가 뭐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 여쭈려고 그랬는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운동이라고 들 먹어라 운동해라. 근데 이제 먹는 것 중에 네. 탄수화물을 덜 먹으라는 말씀을 제가 미리 드렸어요. 네. 당분을 줄여라. 그다음에 조금 늘려야 할 게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이 늘어나야 근육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서 근육이 줄기 때문에 그 근육 주는 거를 막기 위해서도 단백질 섭취가 조금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당분은 많이 줄이시고 단백질은 조금 늘려주시는 시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당신의 주치 오늘도 을지의과대학교 가정의학과의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언제일까요? 당신의 아이가 남자가 되는 순간은 코란도 스포츠와 함께 달리는 지금 이 순간. 더 강력해진 코란도 스포츠로 당신의 아이에게 남자를 선물하세요. New Experience, The New 코란도 스포츠 2.2 탄생.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월요일 순서를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시각 10시 48분입니다. 오늘의 중심 주제, 올여름 휴가 계획이었죠. 6661님, 휴가 계획. 과일을 파는 저는 휴가라고 장사를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짠 계획은 아들과 동해안으로 휴가를 가서 거기서 장사도 하고 휴가도 즐기는 일석이조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셨어요? 좋은 아이디어신데요. 1675님.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근무 중인 여경입니다. 올해는 제가 경찰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처음 맞이하는 부모님 생신이라서 월급 모으고 모아서 이번 주 수요일에 제주도로 2박 3일 가족 여행 갑니다. 처음 가는 가족 여행이라 무척이나 설레고 부모님도 설레하셔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알찬 여행 보내고 올게요 하셨는데 와우 1675님 멋집니다. 여경이시래요. 축하하고요. 그리고 9658님. 저는 새벽 4시부터 8시, 저녁 8시까지 세탁물 배송 수거를 하는 사람입니다. 한 달에 2번 쉬고요. 그래서 어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집사람과 아이랑 워터파크 가고 싶어요.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올 휴가는 못 갈 것 같아. 우리 가족 워터파크 데리고 가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2573님. 작년에는 부모님 등 가족과 동해 갔었는데 이번에는 둘째가 태어나 내일 집사람 퇴원이라 방콕해야 할 듯합니다. 이번 계기로 이 일 때문에 못 놀아준 첫째 아들과 놀아줘야겠어요. 아들아 기다려라. 와우 훌륭하십니다. 2239님. 올 여름 휴가는 집 근처 계곡에서 수박 한 통 쪼개서 가족들하고 시원하게 먹으며 라디오 듣고 싶네요 하셨는데
어디 사시는데 집 근처에 계곡을 두고 계십니까? 이야, 부럽습니다. 2239님. 한 분만 더 볼까요? 네. 8503님이세요. 이삿짐 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삿짐 센터는 고객과의 전화 상담과 방문 상담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죠. 직원들은 휴가 계획을 잡고 휴가 신청을 하지만 저는 이 일을 시작하며 정말 휴가다운 휴가를 가족들과 지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침 고객과의 상담 도중 짬짬이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덥지만 모두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야, 본인도 힘드신데 다들 힘내시라고 응원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문자 중에서 상품 받으실 분 3124-8503-1675님 세 분께 제가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문자 많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마치면서요. 패티김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여러분,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